70세가 될 무렵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육량의 40%까지 잃게 되며 이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서서히 진행되는 과정을 근감소증이라 부르며 이는 매일매일 개인의 독립성을 조금씩 약화시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심각한 근육 손실을 경험한 노인들은 운동 능력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져 결국 휠체어나 요양시설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65세 이후 근육 손실 속도가 더욱 빨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현상이 나이가 들면 당연한 것이라는 오해로 인해 세계적으로 예방이 가능한 근육 감소가 대체로 간과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합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소로는 근육 손실과 관련된 특정 비타민 결핍을 많은 의료진이 간과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결핍은 노인 10명 중 약 8명이 경험하며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는지 아니면 매일 도움이 필요한지가 여기서 갈릴 수도 있습니다. 한편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최근 연구는 근육 소모를 실제로 되돌릴 수 있는 효과가 입증된 6가지 비타민과 영양소를 밝혀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보충제가 하나 있는데 이는 의사들이 노인과 근육 건강을 논의할 때 거의 언급하지 않는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에서 드러난 것은 꽤 불안한 사실입니다. 단 14일 만에 이 성분이 첨가자 중 87% 근손실을 되돌렸다는 겁니다. 마치 시간의 흔적을 지우는 듯 믿기 힘들 만큼 효과가 강력하죠. 아마 당신이 현재 먹고 있는 식단에는 이 성분이 조용히 결핍돼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취약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혁신적인 발견은 특히 두드러집니다. 테스트에 참여한 사람 중 91%가 일상생활에서의 독립성을 다시 얻었거든요. 이전엔 아무리 재활치료를 받아도 되지 않았던 일을 이제는 혼자 계단을 오르고 장을 본 물건을 스스로 들고 이동하는 모습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 의미를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전에 아래 댓글로 당신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용기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고 그림자 속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 이제 막을 걷어봅시다. 6번째 코엔자임 10 또는 콕10입니다. 단순한 비타민이 아니라 훨씬 더 포착하기 힘든 존재. 근육 속의 마지막 젊음의 불씨처럼 남아 세포 깊숙이에서 생명의 에너지가 희미하게 깜빡이는 곳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콕10은 미토콘드리아, 그러니까 몸속 에너지의 95% 이상을 만들어내는 초미세 엔진 안에 자리합니다. 조용히 그리고 쉬지 않고. 나이가 들면 이런 비축량이 점점 소모되고 어떤 경우엔 무려 65%까지 급감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 침묵 속의 고갈은 근육들을 힘겹게 하고 약화시키며 활력을 질식시키죠. 노화 탓으로만 돌리지만 실상은 이 에너지 고갈이 스며드는 피로의 진짜 원인입니다. 아래에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시고 진실이 아직 두렵지 않았다면 꼭 구독해주세요. 콜레스테롤 조절을 위해 널리 처방되는 스타틴 계열 약물을 비롯한 많은 일반 처방약들이 코엔자임 10 수치를 현저히 감소시킨다는 점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사실입니다. 이러한 감소는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자연스러운 CoQ10 저하 현상과 맞물려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 스타틴 약물을 복용하는 고령자의 60% 이상이 근육통, 쇠약, 피로를 경험하며 이는 CoQ10 감소와 연관된 증상입니다. 대부분의 노년층에게는 하루 100-200리 섭취가 권장되지만 스타틴 복용자는 200-300호까지 더 높은 용량이 자주 필요합니다. 내장육, 기름진 생선, 전공유 등에도 CoQ10이 들어있으나 치료 목적에 부합하는 충분한 양을 섭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이유로 보충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보충제 중에서 강력한 선택지로는 블랙페퍼 추출물을 함유해 흡수율을 최대 30% 높이고 근육 조직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유비퀴놀 형태의 독도 펩티드 압섭줄레우 톡10이 있습니다. 또는 카네카 울트라 콕10은 특허받은 수용성 형태를 강점으로 내세우며 임상 결과 표준 제품 대비 300% 흡수 개선 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콕10의 어려움은 지방에 용해되는 성질에서 비롯되는데 이 때문에 특히 만성 소화장애를 겪는 노인들에게는 흡수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타민 D입니다. 이 영양소의 영향력은 단순히 뼈 건강을 돕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력과 근기능이 서서히 때로는 조용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근육 조직에는 비타민 D 수용체가 존재하는데 결핍으로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근육 약화가 천천히 그리고 점점 눈에 띄게 찾아옵니다. 많은 연구에서 충분한 비타민 D를 가진 노인들이 그렇지 못한 이들보다 근육 조절력, 힘, 안정성이 더 뛰어남을 보여줍니다. 여러 연구에서 비타민 D의 보충제 섭취가 낙상 사고를 약 20% 줄이는 결과로 이어졌는데 이는 비타민 D가 부족한 상황이 얼마나 쉽게 위태로워질 수 있는지를 조용히 보여줍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40% 이상의 노인들이 이 결핍을 겪고 있으며 집 밖을 거의 나가지 않거나 햇빛이 부족한 곳에 사는 경우 그 비율이 더 높다는 사실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근육 약화나 피로가 느껴진다면 혈액 검사를 통해 숨겨진 결핍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 조절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이는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려면 꼭 필요합니다. 이 영양소 없이 근육은 정확성과 힘을 잃게 됩니다. 65세 이상인 경우 하루 권장량은 800일 국제 단위 사이에 머무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고 이전보다 더 불안정해진 몸으로 살아가고 원주의 전문가 사회 곳곳에 그림자가 스며들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이들이 불안하게 깨닫는다. 노인들에겐 특히 햇볕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루 일이 국제 단위 정도의 높은 용량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연어와 고등어의 기름진 살속, 깨진 달걀의 노른자, 그리고 감화된 우유와 시리얼들에 숨겨진 채 비타민 D는 잠들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인들이 구원의 힘함을 작은 연질 캡슐에서 찾는다. 나트레, 마드 비타민 3, 강력한 이유 용량, 피 한 방울 같은 삶의 약속을 내민다. D라는 약한 사촌보다 혈중 농도를 87%나 더 효율적으로 끌어올리는 짙고 강력한 형태의 비타민 D. 우빈증 마크는 외부의 검증이 순도를 점검했음을 시사하지만 과연 그들 눈에는 무엇이 보이지 않았을까? 더 깊은 곳 아래에선 알약보다 액체가 끌리는 이들에겐 노르딘 나트랄 비타민 3가 있다. 한 방울 한 방울이 완벽하게 1유로 계량되어 값싼 운반유보다 훨씬 깊게 스며드는 풍부한 올리브유에 실려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어둠진 구석에는 또 다른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비타민 12? 세월이 쌓이며 신체의 방어력은 쇠약해진다. 음식에서 12를 흡수하는 능력은 서서히 사라져가고 그 과정은 조용히 근육 소멸의 길을 닦는다. 경고도 없이 신경신호가 끊기고 마음의 신호는 어둡고 닿을 수 없는 수면에 갇힌 듯이 사라진다. 조용한 해체, 몸과 마음이 아무도 모르게 공허를 향해 미끄러져 간다. 이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비타민은 몸속에서 어두운 힘을 숨기고 있습니다. 근육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비타민 12는 신경계를 따라가며 중요한 명령들을 조율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마음과 근육 사이의 신호가 점점 흐려지고 사라집니다. 그 이면에 숨어있는 것은 불안감을 줍니다. 힘이 빠져나가고 움직임은 어색해지며 근육 조직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시들어갑니다. 정말로 오싹한 부분은 이 결핍이 얼마나 조용히 스며드는가 하는 점입니다. 근육이 조용히 소모되어 가는 동안 나이 드는 징후로만 넘겨버리고 진짜 원인은 발견되지도 치료되지도 않은 채 수년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메트포르민이나 프로톤 펌프 억제제와 같은 약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됩니다. 체내 12 흡수 능력이 조용히 떨어지면서 나락에 더 가까워지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12는 적혈구 생성의 문지기이기도 합니다. 적혈구는 산소를 근육 섬유로 나르는 조용한 운반자들입니다. 이 생명의 힘이 부족해지면 에너지가 줄어들고 피로가 스며들어 일상적인 동작마저 버거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신경술에 가려진 미엘린 수초, 보호막 역할을 하는 이 침은 12가 있어야 그 형태와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2가 부족해지면 이 방패는 점재지고 붕괴되어 잘못된 신호가 근육 경련을 일으키고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며 한때 빠르던 손가락을 더듬거리게 만듭니다. 노년층의 권장 12일을 섭취라면 2.4마이크로그램이지만
흡수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 음울한 증상을 막기 위해 더 많은 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기, 달걀, 유제품 등과 같이 동물성 식품에만 상당한 양의 흡수비가 들어있습니다. 주의 깊은 관리가 없다면 조용한 쇠퇴가 시작됩니다. 증상들은 천천히 나타나지만 결국 드러나게 되었을 때는 이미 손상이 소름 끼치게 분명해져 버립니다. 불편한 현실 중 하나는 50세 이상의 성인 중 최대 30%가 위축성 위험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질환은 식품에서 비타민 B12를 흡수하는 능력을 조용히 빼앗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느린 결손을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증상이 악화된 후에서야 보충제나 심지어 주사제를 고려하게 됩니다. 보충제에 대해서는 게루 포뮬러의 메틸 B12가 특히 돋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제품에 들어있는 메틸코발라민은 다른 브랜드의 일반적인 시아노코발라민보다 체내 조직에 더 오래 머물러 약간 더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알약이 구강에서 녹아 소화 기관을 우회하기 때문에 신체가 예전만큼 협조하지 않는 노년층에게는 작은 위안이 됩니다. 가든 오브 라이프 비타민 코델 럽 12 제품도 또 다른 희망으로 식품 기반 영양소와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효소를 결합해 소화가 장애가 되어버린 이들에게 일종의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스프레이 형태의 보충제는 이제 단순히 삼키는 일조차 힘들어진 이들에게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비타민 C 역시 역할이 감기 예방으로만 축소되어 얕보이지만 그 결핍은 조용히 근육 건담을 해칠 수 있습니다. 비타민은 콜라겐 생성에 관여하여 젊은 피부를 넘어 근육과 조직을 붙드는 보이지 않는 그물망 역할을 합니다. 이 구조 역시 시간이 지나며 점점 더 약해집니다. 비타민과 결핍되면 신체의 지지 구조의 안정성이 사라져 근육이 위험하게 불안정해지고 통증을 둔번한 찢어짐이나 파열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편한 사실은 비타민 C 수치가 높은 노인은 소나기 힘이 훨씬 더 단단하고 근육 기능도 뛰어난 반면 수치가 낮은 노인은 쉽게 약해지고 무력해진다는 점입니다. 비타민은 평범한 영양소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방어선 중 하나로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근섬유를 끊임없는 산화적 파괴로부터 지켜줍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유해한 활성산소가 축적되어 근육을 갉아먹고 쇠약과 위축으로의 붕괴를 가속화시킵니다. 이 파괴적인 힘을 억제할 만큼 충분한 비타민가 없으면 붕괴가 가속화되고 무결성이 무너지고 근육 기능이 점점 더 악화됩니다. 비타민은 근육세포 깊숙한 곳의 에너지 생성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방을 근육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에너지로 바꾸는데 필요한 분자인 카르니틴 합성을 조율합니다. 비타민 C의 저장량이 부족해질 때 이 과정이 흔들리면서 극심한 피로와 질식할 듯한 무기력 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노인들의 권장 이를 섭취하면 약 75-90ml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200-400ml 섭취할 때만이 서서히 다가오는 쇠약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근육 붕괴의 어둠이 생각보다 빨리 당신을 덮칠지도 모릅니다. 주요 시기 공급원에는 감귤류 과일, 베리류, 피망, 토마토, 브로콜리, 감자가 있습니다. 비타민은 체내에 오랜 기간 저장되지 않으므로 근육 보호 효과를 충분히 누리려면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해외 연구를 바탕으로 플라보노이드가 포함된 비타민 C의 보충제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런 제품은 아스코르빈산과 감귤류 플라보노이드가 결합되어 있으며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이 조합이 흡수를 35% 높이고 근육 조직 내 비타민 활성 시간을 연장합니다. 리원랍스의 리포스페릭 비타민도 탁월한 선택입니다. 이 제품은 비타민 K를 인지질로 감싸는 리포좀 전달 방식을 사용하여 기존 보충제에 비해 생체 이온율이 최대 98%까지 높아져 근육에 필요한 위치에 효과적으로 전달됩니다. 마그네슘은 엄밀히 말해 비타민이 아니라 미네랄이지만 근육 건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노년층에서 흔하게 결핍되며 여러 경로를 통해 근육 소모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자연적인 칼슘 차단제 역할을 하여 수축 후 근육이 이완되도록 돕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부분적으로 수축된 상태가 되어 경련,
시 만성적인 뻣뻣함이 생기고 이로 인해 피로와 파괴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당신의 세포 기계의 핵심에 숨어 있으면서 아프라는 에너지의 생명수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조율합니다. 아톰은 모든 근섬유가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힘의 원천입니다. 근육, 피부 아래 끊임없이 움직이며 꼭 필요한 이 엔진들은 오직 마그네슘이 넉넉히 있어야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결핍이 시작되면 약함이 그림자처럼 스며들며 가장 단순한 일상 동작에서도 힘과 지구력을 빼앗아갑니다. 표면 아래에서 마그네슘은 조용히 근육의 운명을 결정짓고 단백질 합성의 연결망을 제어합니다. 마그네슘이 없으면 근육을 지탱하는 뼈대 자체가 더 빠르게 무너져 내리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욱 가속화되는 근육 손실이 촉진됩니다. 공식 지침에서는 필요하다고 속삭입니다. 노년 여성은 320mg, 노년 남성은 420mg 하지만 이 수치는 어둠 속에 묻혀버린 숫자일 뿐입니다. 짙은 녹색 잎채소, 견과류, 씨앗, 통곡물, 콩류와 같은 음식들이 일종의 구원을 약속하지만 60% 이상의 노년층에겐 일상에서 이런 영양소들이 빠져나가고 맙니다. 이뇨제, 프로톤 펌프 억제제, 일부 항생제 등 노년층이 흔히 복용하는 약물들도 모르게 마그네슘을 빼앗아 결핍을 가속화합니다. 피로, 약함, 근육 경련과 같은 증상들은 나이 들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오해되어 심각한 마그네슘 결핍을 가리고 때로는 제대로 진단이나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됩니다. 보충제를 과감히 선택하는 이들에게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가 두드러진 흡수율로 어둠 속에서 빛을 내지만 이 역시 주의 깊게 신중히 복용해야 하므로 의료진의 감시 아래에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그림자 세계에서 마그네슘 결핍은 조용한 위협으로 남아있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약을 키워가고 대부분 간과된 채 살아갑니다. 마그네슘 보충제를 고려할 때 많은 이들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고흡수 형태를 찾기 위해 의료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느끼곤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는 저가 보충제에 흔히 쓰이는 산화 마그네슘보다 최대 4배까지 생체 이용률이 높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흡수됩니다. 또한 위장에 훨씬 부드러워 변비 효과 없이 복용할 수 있어 이로 인해 나이든 많은 이들이 조용히 마그네슘 복용을 포기하는 문제를 막아줍니다. 크레아틴도 있습니다. 한때는 젊은이들과 보디빌딩 관련 보충제로 여겨졌지만 근육량과 근력을 유지하려는 노년층에게 실질적으로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크레아틴은 다른 영양소와 작용 방식이 달라 근육 내 포스포크레아틴을 증가시키며 이로 인해 일상활동, 일어나기, 계단 오르기, 넘어질 때 지지하기 등에 필요한 순간적인 에너지 공급을 돕습니다. 이러한 동작들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삶의 독립성이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크레아틴은 위성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이 세포의 활동성은 60세 이후 최대 50%까지 뚜렷하게 줄어듭니다. 이 감소로 인해 근육 조직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지며 많은 사람들이 점진적이고 피할 수 없는 근육 상실과 조용히 싸워야만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크레아틴을 보충하면 위성세포의 활성화가 최대 35%까지 증가하여 그렇지 않으면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노화된 근육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에서는 크레아틴과 가벼운 저항 운동을 병행할 경우 근력이 약 14% 증가하고 12주 만에 약 1kg의 근육량이 추가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운동만으로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해마다 자립심이 조금씩 약해진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이런 개선은 작지만 소중한 승리처럼 다가옵니다. 노년층은 별도의 로딩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하루에 3억의 크레아틴을 섭취할 것을 권장받고 있습니다. 크레아틴은 붉은 고기나 생선에도 들어있지만 의미 있는 양을 얻으려면 매일 약 1.1kg의 소고기를 먹어야 할 정도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옵티멈 뉴트리션과 같은 브랜드의 미크로와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 같은 보충제는 편리함을 넘어 거의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보충제는 잘 용해되고 효율적으로 흡수되며 예전만큼 소화 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노인들의 소화기관에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크레아틴의 안전성은
수백 건의 연구를 통해 확인되어 왔으며 이는 흔치 않은 확신을 제공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기억력과 인지력 감퇴가 시작되는 시기에 두뇌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에게 이런 변화조차도 점차 약해지는 힘과 독립성에 대한 소박한 방어막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이 6가지 주요 영양소를 모두 매일의 식사에 포함시키면 각각 따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미묘한 조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영양소들을 조용한 그룹으로 상상해 보세요. 각각이 무대 뒤에서 시간이 흘러도 당신의 힘과 움직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보충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는 있지만 알약에만 의존할 때는 실제 음식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풍요로움이 사라집니다. 형형색색의 채소, 과일, 저지방 육류, 견과류, 씨앗, 그리고 든든한 곡물로 가득 찬 한 접시는 단순한 영양소만이 아니라 근육이 조용히 의지하는 온갖 화합물의 교양곡을 선사하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영양 결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육 감소는 겉모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점차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잃어가고 작은 낙상에도 다칠 위험이 높아지며 에너지가 스르르 빠져나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세월이 흘러 근육과 함께 사라지는 독립성을 돈으로 다시 살 수는 없습니다. 혹시 이런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했을까 걱정된다면 의사와 상담해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점검받는 것이 더 명확한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 깨닫게 되면 마음 한켠에 슬픔이 남아 떠나지 않기도 합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힘을 지키려는 노력은 필요하면서도 어쩐지 씁쓸하지요. 매 끼니마다 불가피한 변화의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려는 작은 시도 같으니까요. 당신은 이런 비타민이나 영양소를 시도해 본 적이 있나요? 뭔가 달라진 점이 있었나요? 아니면 늘 그렇듯 시간만 흘러갔나요? 이 목록 중 특별히 눈에 띈 것이 있거나 과정 속의 어려움이나 작은 성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면 아래에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때로는 그저